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위스키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위스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말을 남겼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Too much of anything is bad, but too much good whiskey is barely enough.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하면 뭐든지 지나친 건 나쁘다. 하지만 좋은 위스키 과음하는 건 지나치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이분이 이런 말도 있어요. If I cannot drink bourbon in heaven, then I shall not go. 그러니까 천국에서 버번 위스키 못 마신다면 나는 그런 천국은 안 가겠다라는 건데, 야, 근데 이건 좀 그렇죠. 근데 마크 트웨인 뿐만이 아닙니다. 빅 슬립이나 롱 굿바이, 기나긴 이별로 유명한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가 레이먼드 챈들러 아시죠? 챈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나쁜 위스키란 없다. 그저 덜 좋은 위스키가 좀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거 하나 있다고 하죠. 저도 이 말 참 좋아했는데, 세상에 나쁜 위스키는 없다. 좋은 위스키와 더 좋은 위스키가 있을 뿐이다 이건데요. 야, 정말 표현 멋지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번에 댓글로 질문 남겨달라고 했더니 700명 넘는 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 뭐 이런 격려와 응원의 댓글 많았고, 꼭 돌아와달라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저도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700개 넘는 댓글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저의 최애 위스키가 뭐냐, 뭐 넘버1 픽을 꼽아달라, 혹은 뭐 소장하고 싶은 위스키 톱3를 꼽아달라,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최애 위스키, 넘버1 위스키, 솔직히 전 이런 거 아직 없습니다. 대답 듣고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 최애 위스키, 인생 넘버1 위스키는 그동안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 조니 워커 블랙 마셨을 때는 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글렌피딕 마셔보고 나서는 이게 또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최애 위스키는 늘 변해왔고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딱 고를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이 얘기 꼭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인간의 혀, 미각이란 게 지극히 주관적일 뿐 아니라 주변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스키, 똑같은 와인이라도 이걸 누구랑 마시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음악과 함께,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느끼는 맛은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와인을 주제로 한 영화 사이드웨이스를 보면 주인공이 애인한테 차인 뒤에 혼자 쓸쓸하게 햄버거 집에서 종이컵에다가 그 비싼 샤또 슈발블랑을 따라서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 샤또 슈발블랑쯤 되면 햄버거 집에서 종이컵에 따라 마셔도 맛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만약 그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서 슈발블랑을 마셨다면 어떻겠어요? 같은 샤또 슈발블랑이라고 해도 햄버거 집에서 종이컵에 마시는 거하고 전혀 달랐을 것 같거든요. 흔히 똑같은 위스키인데 바에서 마실 때는 그렇게 마시더니 집에서 먹으니 별로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위스키 하나를 딱 꼽아서 이게 내 최애 위스키다 라고 말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 질문은 답해 드릴게요. 아이디 신재원님이 최애 위스키 말고 그동안 가장 많이 마신 위스키는 뭐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위스키 마시기 시작한 게 25년 됐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마신 위스키는 잭 다니엘스입니다. 정말 젊을 때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나 좋아해서 박스채 사서 베란다에 놔두고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블렌디드 중에서는 단연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이건 지금도 자주 먹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PD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 사무실 책상에 항상 조니 블랙 놓여 있거든요. 또 싱글몰트 중에 그동안 많이 마신 건 여러분들도 다 즐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많이 먹었고, 글렌립의 12년도 좋아해서 많이 먹었고요. 글렌피딕 15년, 글렌버기 12년, 글렌모린지 라산타, 라프로익 10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으로 한정한다면 집에서 혼술로 가장 많이 먹은 싱글몰트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입문용, 이른바 엔트리급의 유명하고 비교적 구하기도 쉬운 것들인데요. 저라고 해서 집에서 뭐 대단한 위스키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럼 항상 이런 것만 먹느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건 집에서 사놓고 먹는 거고요. 좀 비싸고 숙성 오래한 위스키는 주로 바에서 잔술로 먹습니다. 이런 건 병으로 사서 먹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요. 맛이 어떤지 보려고
바에서 잔으로 시켜서 먹는 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말씀도 꼭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나름 위스키 오래 즐겼고 주류책 3권이나 썼고 이런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이른바 희귀 위스키, 초고숙성 위스키 솔직히 좀 먹어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비싸고 희귀하고 초고숙성된 위스키는 그렇게 자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다가 특별할 때 한 잔씩 맛보는 거잖아요. 물론 뭐 바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뭐 집에 돈이 아주 많은 분은 난 항상 저런 것만 먹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회사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희귀 위스키, 초고숙성 위스키 이런 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황홀한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아무리 그게 맛있어도 계속 오래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어렵게 구한 몇 천만 원짜리 희귀 위스키를 먹었다고 쳐요. 이거 뭐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이거 먹고 나서 그 감동이 대체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 오래 안 가요. 제가 60년 숙성 위스키도 먹어봤는데 사실은 마실 때 딱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맛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테이스팅 노트라는 걸 적는 거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느낌과 감각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때 그 위스키 참 좋았다 뭐 이 정도인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먹어봤다라는 정도의 뿌듯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귀 위스키 이런 쪽으로 너무 빠져들지는 마세요. 정말 집에 돈 많은 분은 그래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큰 무리예요. 아니 세상에 즐기고 먹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위스키 하나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집에서 주로 먹는 게 거의 엔트리급의 이름 잘 알려진 비교적 흔한 위스키라고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이런 위스키가 진짜 잘 만든 위스키예요. 주류 시장에서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고 즐기면서 검증이 다 끝난 위스키들이잖아요. 당연히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하지만 좀 특이한 질문으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페르소나 9님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상황에서 갖고 있고 싶은 위스키가 뭐냐라는 질문 주셨고, 데이비드 리님은 마지막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다면 뭘 마실 거냐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보면서 옛날 사회부 기자 시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종군 기자만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포탄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제일 생각 많이 났던 음식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햇반에 김치찌개였어요. 무슨 뭐 고급 한정식집 풀코스나 강남 레스토랑의 뭐 유명 셰프 요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냥 제가 원래 많이 먹던 조니워커 블랙이나 글렌피딕 15년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아요. 대신에 병 용량은 좀 컸으면 좋겠어요. 700ml 이런 거 말고 1.7L짜리 뭐 대용량 있으면 그거 하나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아껴가면서 오래오래 두고두고 먹어야 하니까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글이 있는데요. 혹시 루 브라이슨이라는 위스키 전문가 아세요? 이분이 19년 동안이나 위스키 애드보컷 편집장을 하신 업계 최고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쓴 위스키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위스키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이 나와요. 이거 좀 길지만 제가 오늘 아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거침없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나치게 믿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돈을 많이 써야 좋은 위스키를 고를 수 있고,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위스키는 쓰레기이고, 구하기 힘든 위스키를 늘 사냥하듯 찾아다녀야 할 것만 같다.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만 말하겠다. 나는 전 세계의 희귀한 위스키와 훌륭한 위스키를 수도 없이 마셔봤는데, 그런 나도 정작 자주 손이 가는 위스키는 모두 $50 미만이고 대부분 $30도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위스키부터 마셔보고 그 이후에 천천히 다른 이들의 말을 참고하면 된다. 첫 운전 연습을 페라리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분 말에 100% 공감합니다.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희귀 위스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그냥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효준님, 최비단님, 범고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제가 위스키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첫 구매 위스키는 뭐였냐 질문 주셨는데요. 25년 전이죠. 제가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양주에 맥주 타서 먹는 폭탄주의 전성기였어요. 이걸 회식 때마다 거의 일주일에 닷새 정도 먹어야 했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술이 참 다양하고 많을 텐데 왜 항상 나는 이것만 먹어야 하지? 그래서 그 뒤로
틈틈이 술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위스키도 접하게 됐는데요. 그땐 뭐 지금처럼 마트에만 가도 위스키가 뭐 종류별로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위스키 파는 카페나 술집에서 잭 다니엘스나 진빔 이런 거에다가 콜라 타서 마셨던 것 같고요. 해외 출장을 좀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병씩 사보기도 했는데 아마 제 돈 주고 처음 산 건 발렌타인 17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정말 큰맘 먹고 조니워커 블루 한 병 사서 마셔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도 많았는데요. 흰도님이나 비누 언니님을 비롯해 여러분이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 안주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스키는 웬만한 음식과 거의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 음식과 다양하게 드시면서 나만의 페어링 방법 찾아보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안주 추천드렸죠. 먼저 초콜릿은 페어링 방법까지 별도 영상으로 알려드렸고요. 버번 위스키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조합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만 더 추천해 드리자면요. 꽃감 있잖아요. 이 꽃감하고 위스키 페어링 한번 해보세요. 스카치도 괜찮고 특히 버번은 꽃감하고 즐기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비더머니 조효정 기자한테 추천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선배 그거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홍시도 나름 괜찮아요. 홍시 살짝 얼려서 이거랑 위스키 한번 드셔보세요. 희한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최고의 위스키 안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위스키를 있는 그 자체로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밥은 든든하게 드시고 물 한 잔 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크린 비어님 등 여러분이 최애 칵테일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즐기고 마신 칵테일은 제콕이었어요. 젊을 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콕보다는 위스키 하이볼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이볼 정말 많이 말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이고 하니까 제가 집에서 위스키 하이볼 만드는 방법 레시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지난번에 이성아 바텐더랑 하이볼 제대로 만드는 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집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편하고 쉽게 대충 만들거든요. 이른바 자취방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볼 제대로 만드는 건 이성아 바텐더랑 함께한 영상을 통해 이미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빨리 편하고 쉽게 후다닥 만들고 싶다 할 때 참고할 만한 저의 레시피도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 잔은 아무거나 다 쓰는데 저는 이렇게 손잡이 달린 잔이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얼음은 편의점 돌얼음 사서 쓰는데요. 가득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뭐 장갑 끼고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손 씻고 나서 손으로 그냥 뭐 넣기도 하고 그래요. 이후에 위스키는 그날 기분 따라 그냥 고르는데 오늘은 뭐 메이커스 마크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냥 붓는데요. 아니면 뭐 집에 소주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소주잔 하나 정도로 재서 넣기도 하는데 이게 꽉 채우면 대략 한 50ml라서 그보다 조금 안 되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45ml, 그러니까 1과 2분의 1온스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집에 지거 있으면 당연히 지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주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집에 뭐 칵테일 장비도 여러 개 있지만 하이볼 만들 때는 꺼내기도 귀찮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소주잔 쓰거나 아니면 그냥 뭐 눈대중으로 막 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탄산수 넣는데요. 그냥 편의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씁니다. 싱하 같은 제품 쓰면 훨씬 좋기는 한데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편의점 탄산수 쓰는데요. 탄산수로 잔을 다 채우지는 않고 이렇게 4분의 1 정도는 여유 공간 남겨놓습니다. 자 그럼 이 공간에는 뭘 넣느냐? 여기서 제 치트키 하나 공개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 제품 다 실험해 봤는데요. 마치 음식에다가 MSG 넣는 것처럼 일종의 하이볼 양념 용도로 제가 넣는 게 바로 슈엡스 레몬 토닉이에요. 이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탄산수 넣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로 채우면요. 이 레몬 토닉에 달달한 맛 들어가 있고 레몬 향도 들어가 있어서 따로 가니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진짜 레몬 잘라서 넣으면 당연히 맛도 더 좋겠지만 자취방에서 혼자 빨리 타 먹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을 때에도 젓가락으로 그냥 한두 바퀴 돌리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집에 바스푼이 있으면 바스푼이 좋은데 저는 그냥 뭐 젓가락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하이볼 레시피인데요. 뭐 당연히 전문 바텐더님들이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야 못하겠죠. 그런데 쉽고 빨리 그냥 대충 만들 때는 뭐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좀 허접하긴 한데 제가 먹어볼게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바에서 파는 것보다 한 80% 정도 80%.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주신 질문에 대해 제가 나름의 답을 해드렸는데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다 일일이 답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제가 메모해 놨다가 내년에 한번 기회 봐서 틈틈이 답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왜 주라기 월드 중단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주라기 월드를 1년 반 이상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대단한 위스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저 위스키가 좋아서 20년 넘게 즐기고 뭐 그러다 보니 책도 몇 권 쓰게 됐고 그러다가 유튜브까지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요. 점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더구나 1년 반 주라기 월드 하면서 예전처럼 뭐 술에 대해 연구하고 원서도 좀 사서 읽고 증류소나 양조장도 좀 다니고 이럴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주라기 월드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뭐 녹화 때마다 카메라 감독님 비롯해서 음향과 조명까지 많은 스태프들이 오셔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또 현장 연출과 영상 편집은 뭐 거의 유튜브계의 끝판왕급으로 실력 좋은 저희 PD 두 분이 해주고 계세요. 다만 저희는 주류 콘텐츠라는 특성 때문에 작가나 AD 같은 분을 쓰기가 힘들어요. 술에 대해 모르는 분은 모셔봐야 별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이템 선정, 그리고 자료 조사, 구성, 그리고 원고 쓰고 출연하는 거, 이건 제가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주라기 월드 하나로 금방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좀 있어야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해서 더 새로운 정보, 더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 미천 다 드러나겠다 싶어서 일단 제작을 좀 멈춰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제가 좀 자신 있다 싶을 때 시즌2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애청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유튜브 제작 부서로 오고 나서 제가 이런 주류 콘텐츠 만들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 쪽 콘텐츠나 만들어야지 싶었는데 저희 팀장이 어느 날 저한테 주류 콘텐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싶어서 딱 2주 정도 준비하고 바로 시작한 거라 별로 사실 큰 기대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상외로 너무 많은 분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잭 다니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돈페리뇽 그리고 초보자 특집 1편 같은 것도 뭐 95만, 96만 이렇던데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올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좀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 주라기 월드 애청자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길거리에서나 마트에서나 뭐 공항에서도 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다가와서 말 걸어주신 분들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 저번에 독일 출장 갔을 때는 뮌헨 광장에서도 한 분이 주라기 월드 애청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정말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재충전의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밝고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148 구독 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라기 월드 편집 때문에 툭하면 야근했던 우리 이 PD, 한 PD, 그리고 뭐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김 PD한테도 감사드리고 촬영 스태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늘 맛있는 하이볼 타주시고 촬영 장소까지 제공해 주시는 팩토리바 두 분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한철의 흘러간다라는 노래인데 이거 제가 정말 자주 듣는 곡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위스키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제콕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정말 건강하십시오.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네. 오.
이제 진짜 끝인가? 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좀 남았네. 근데.